미 국방부 펜타곤으로 보이는 건물 바로 옆에서 검은 연기가 치솟습니다. 언뜻 9.11이 떠오르는 폭발 현장 사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경찰에 제압당하고 프란치스코 교황은 허리춤이 강조된 흰 롱패딩을 입은 사진. 모두 SNS에서 화제가 됐는데 외신을 통해 빠르게 확산했지만 AI가 만든 가짜 뉴스였습니다. 제가 직접 AI로 이미지를 꾸며보겠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총을 든 한국 소년이라는 텍스트를 입력하면 조악해도 나름 그럴싸한 이미지가 만들어집니다. 벌어지지 않은 일이 벌어진 것처럼 쉽게 꾸며낼 수 있는 겁니다. 이렇다 보니 지난주 미국에서는 첫 인공지능 청문회까지 열렸고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는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I think if this technology goes wrong, it can go quite wrong. I do think some regulation would be quite wise on this topic. 정부도 발맞춰 최근 가짜뉴스 피해 사례 신고센터를 만들었지만 이제 시작 단계입니다. 법안 역시 AI로 만든 콘텐츠는 그 사실을 의무적으로 표기한다는 수준으로 발의돼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큰 플랫폼들이 국민 생활에 가지는 여파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규제가 먼저 들어갈 외부의 독립적인 기관에서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감사를 할 수 있는 시스템. 그러는 사이 최근엔 나훈아 사망설을 AI가 더빙한 가짜뉴스가 혼란을 불러오기도 하면서 AI 규제 논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펜타곤이 폭발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알고 보니 AI가 만든 가짜 뉴스, 가짜 사진이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걸 진짜로 믿은 거예요. 이게 미국에서만 일인가? 우리는 괜찮은가? AI잖아요. 요즘에 AI 뭐 속도가 이 성장하는 뭐 발전하는 속도가 엄청나잖아요. 이런 일이 결국에 있는 겁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바로 이 사진입니다. 여기 옆에요. 왼쪽에 보시면 여기 좀 X가 돼 있는데 지금 이게 이제 가짜라고 이제 거의 폐쇄처럼 해놓은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뒤에 보시면 여기 건물이 있거든요. 이게 미국 펜타곤 국방부잖아요. 그 옆에 뭐가 폭발한 것처럼 보이죠? 이거요 사진이잖아요. 가짜입니다. 가짜. AI를 활용해서 아주 정교하게 만든 가짜 사진입니다. 그러면 이 사진 딱 실려놓고 밑에다가 기사처럼 글 쓰면 다 믿는 거예요. 이런 일 났구나. 큰일 났구나 지금. 뭐 테러 났나? 그런데요. 이거를 진짜로 믿은 사람들이 있나 봅니다. 옆에 보겠습니다. 이게요. 미국의 S&P 500 지수, 주가 지수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게 공개가 됐거든요. SNS 통해서 사진 쫙 펴주고 여기 보세요. 뚝 떨어졌어요. 순간적으로. 근데 조금 지나서 와 이게 가짜구나 하니까 다시 회복을 했는데 이렇게 출렁시키는 겁니다. 그럼 이거 투자하시는 분들 믿었다는 거잖아. 아 펜타곤 큰일 났구나. 뭐가 났구나. 이겁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펜타곤역 건물 폭발된 건가? AI가 만든 가짜 뉴스에 미국 증시가 출렁했습니다. 미국 증시가 테러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게요. 9.11 테러 당시에 미국 증시가 며칠 동안 대폭락을 했었습니다. 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9.11 트라우마가 가장 깊은 곳이 미국 금융가예요. 근데 하필 이번 가짜 뉴스가 펜타곤입니다. 펜타곤 옆이에요. 9.11 때 비행기 추락 떨어졌죠. 그렇죠. 이게 나오니까 그 당시에 대폭락을 경험했던 미 증시 관계자들이 순간적으로 이걸 떨어지는 쪽에다가 주식을 돌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트라우마가 다시 생겨난 거죠. 물론 금방 회복됐습니다. AI의 가짜 뉴스가 위조가 너무 이게 정교해지니까 이런 문제가 또 발생했는데 이제 문제는 AI 기술이 문제가 아니죠. 우리나라에서요 AI로 통해서 가짜 뉴스를 적발하는 그런 시민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AI 기술을 갖다가 어떻게 활용하느냐, 가짜 뉴스를 적발하는 시스템으로 개발을 하느냐, 아니면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걸로 개발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앞으로 기술은 인간에게 이로울 수도 있고 해로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가짜 뉴스를 찾아내기가 쉽습니까, 그게? 뭐 어쨌든 언론 관련 시민단체인데 지난 2월 달에 AI로 가짜 뉴스를 검색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운동을 펼치겠다. 이런 이제 얘기도 있었습니다. 좀 그렇듯이 기술 발전에 따라서 우리가 SNS 터지고 나서 가짜 뉴스 얼마나 많았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SNS를 통한 자정 노력도 많았듯이 AI나 앞으로 발달되는 기술에 대해서 좀 인간들이 좀 가이드라인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화면에 이거 기억하시는 분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 등장하잖아요. 이거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뭐 경찰에 막 끌려가고 잡혀가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다 가짜입니다. AI를 활용해서 만든 가짜 사진입니다. 근데요, 그냥 보면 진짜 같아요. 아니, 누가 봐도 지금 경찰한테 뭘 당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런 게 있어요. 최기식 변호사님, 이거 그전까지 우리가 가짜 뉴스 하면 단순히 글로 쓴 가짜 내용을 적어서 이거 퍼뜨린 건데, 이렇게 사진까지 등장하게 되면 이거는 그냥 속수무책을 속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이거 대책 없습니까? 이런 거? 아까 오기 전에 한번 찾아봤더니 예. 우리 저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4월 20일 날 예. 가짜 뉴스에 대한 대책 퇴치를 강화하겠다는 그런 것들을 발표하면서 예. 특별히 AI 가짜 뉴스에 대해서 대체하는 방안을 개발하겠다고 하면서 그 감지 시스템을 개발하겠다 이런 감지 시스템. 예. 그래서 야 이게 가능할까? 서울대 어떤 연구팀하고 같이 해서 이걸 개발하겠다고 아마 발표한 적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결국은 아까 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만 해야 될 일이 아니고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국제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조 시스템을 만들고 이거 뭐 유엔이라도 좀 나서야 되는 그렇습니다. 걸까요? 예,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나서 가지고 이걸 개발하고 그 개발한 기술들이 전 세계적으로 배포가 되고 해야지. 예. 이거 앞으로 이렇게 되면은 정말 저 주식 보면 정말 저거 그림 딱 올려놓고 기사 올려놓고 주식 팍 떨어질 때 대량 매입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를 가짜로 누가 만든 세력이 일부러 증시를 교란시켜서 그렇죠. 이때 뭔가를 주식을 매입하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또 올라갈 때 또 팔면 완전 대박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AI 가짜 뉴스가 결국은 돈과도 결부될 수 있고 또는 정치적인 어떤 이해관계와도 결부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제는 한 국가가 아니라 국제적으로 대응 시스템을 마련할 때가 됐다 이렇게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SNS로 뭔가 순식간에 퍼져버리죠. 근데 그 순식간에 퍼져버리는데 저런 가짜 사진, 더 나가면 가짜 영상까지 탑재가 돼서 퍼져버리면, 박정호 의원님, 이거 국회에서 좀 책임감을 느끼셔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요? 그럼요.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얼마 전에 미 의회에서는 저거에 대해서 논의하는 뉴스를 저희가 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빨리 국회가 서로 이제 정쟁만 하지 말고 저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상황이라고 봅니다. 지금 최 변호사님 말씀 주셨지만 AI를 뒤에서 누군가 조정하는 세력이나마 있다면 그나마라도 찾아서 벌을 주면 되는 예. 거지만 이거는 그 세력이 아니는 AI 자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상황이라서 이거는 누굴 처벌할 수도 없고 일이 한번 발생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완전히 속수무책이 무시무시한 되는 애가 등장해서 거거든요. 막 자기가 막 지가 막 자기가 막 만들어내는 지금 거예요, 진화해서 막 변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미리 조기에 차단하지 않는 한 저는 인류가 우리나라 모두가 굉장한 혼란이 있을 거고 특히나 내년에 총선이 있습니다만은 뭐 조그만 작은 뉴스만 해도 우리가 엄청나게 후보들은 영향을 받게 되잖아요. 예. 이렇게 되면은 그 여론 그다음에 선거 결과의 왜곡도 우리가 아무도 의도치 않은 상황에서 AI가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부터 오늘까지도요. 계속해서 온라인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나훈아 사망설인데요. 어머. 한국 가요계의 대표 가황 나훈아 씨가 사망했다는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대중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오죽하면요, 검색창에 나훈아라고 세 글자를 치면 나훈아 뭐 사망이라든지 나훈아 죽음 이런 게 뜬다고 연관 합니다. 검색으로 뜨는 거예요? 네, 어머. 그렇습니다. 이 사망설은요,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알려지기 시작했는데요. 유튜브에 동영상에 담긴 내용들이 굉장히 구체적이었다고 합니다. 어머. 심지어는 관련 영상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훈아 씨가 한 운전자에 의해서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병원에 실려갔다가 사망했다라면서 어떤 정체 모를 교통사고 영상까지 첨부를 했습니다. 어머. 그리고 가수 남진 씨가 나훈아 씨의 관을 안고 뭐 울었다라든지 또 임영웅 씨, 뭐 장민호 씨가 빈소에 조문했다라든지 세상에. 그리고는 뭐 사흘차 장례식 나훈아 국립서울현충원 영면회 장소로 이송 생중계라는 제목의 영상까지 올렸다는 겁니다. 어머, 아니 들으면 들을수록 내용이 너무 해괴망측하잖아요. 근데 이게 삽시간에 지금 인터넷상에서 퍼지고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퍼지고 있을지 몰라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니 이렇게 이 가짜 뉴스가 퍼지게 되는 건지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훈아는 2023년 5월 18일 새벽 2시에 교통사고를 당하였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사고를 낸 운전자의 정확한 신원 공개는 법적 문제로 인해 제한되어 있다. 나훈아와 오랜 친구였던 가수 남진은 나훈아의 관을 안고 통곡하며 그의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보였다. 그의 죽음은 저에게 큰 충격이며 그를 영원히 그리워하겠습니다. 라며 눈물을 흘렸다. 나훈아의 장례식에는 이명웅, 장민호, 은가은 등의 젊은 세대 가수들도 참석하여 그의 삶과 음악에 대한 존경의 표시를 보였다. 그의 히트곡 잊어야 한다는 마음으로를 공연하며 장례식장은 감동의 돌풍에 휩싸였다. 다시 봐도요. 황당함을 넘어 지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버젓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 그런데 보세요. 하재근 평론가님. 이게 지금 헛웃음 나오잖아요. 이게 사실이지 않지만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지금 대한민국의 신문 방송들은 바보라서 이 사실 까마득히 모르고 지금 취재도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너무 황당한데 요즘에 그 온라인 그 개인 방송 채널이 가짜 뉴스의 온상이 되고 있거든요. 어머. 가짜 뉴스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가짜 뉴스도 보면 마치 그 기계음 같은 소리가 나면서 AI 캐릭터가 나오고 네. 이제 이상한 조악한 것도 많은데 네. 지금 이거는 보니까 진짜 우선 뉴스 화면처럼 네. 구성도 굉장히 자료화면 써서 잘 돼 있고 이건 사람이 의도를 갖고 악의적으로 한 거잖아요, 진짜. 네,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 내레이션 하는 것처럼 그렇게 네. 돼 있는데 이런 것도 바로 가짜뉴스라고 하는 거고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저런 개인 방송 채널에서 충격적인 어떤 썸네일 그 이미지가 딱 떠 있잖아요, 제목이. 네. 아예 클릭을 안 합니다. 아, 그래요? 이미 알고 있는 채널이 아닌 이상에는 아하. 왜냐하면 저런 정도의 충격적인 사건이 실제로 벌어졌으면 이런 매체에서 다 보도를 합니다. 네. 이런 데서 보도가 안 나오는데 개인 방송에서만 저렇게 충격적인 뭐가 나오면 그걸 의심해 볼 만한 사유가 있다는 거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클릭을 하다 보니까 저런 게 이제 퍼지고 있는 건데 요번에 이른바 나훈아 사망설 저것도 결국은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로 지금 밝혀졌고 네. 근데 이제 나훈아 씨 소속사 측에서는 워낙에 이런 루머가 많다 보니까 일단 별다른 대응을 안 한다고 하는데 어허. 팬들이 명백한 가짜 뉴스니까 우리가 조심하자 그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그냥 무슨 해프닝으로 잠깐 몇 시간 하고 끝난 게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죠. 어제 오늘 이담 아나운서 얘기처럼 어제 오늘 아마 지금 이 시간에도 퍼지고 있을지 몰라요. 근데 그도 그럴 게 앞서 저 내용을 보면 보세요. 남진 씨가 관을 안고 울었다 등등등 이름만 들으면 우리가 다 아는 가수들이 다 이름으로 등장해. 그럼 뭐 장례식장 왔다 어쩌 등등등 하니까 지금 혹시라도 이걸 그냥 별 걱정 없이 어떤 그런 거 없이 본 사람들은 본 분들은 어머 이거 진짜야라고 믿기 딱 십상이에요 진짜. 네, 그런 지점을 노려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가짜 뉴스가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아하. 가짜 뉴스의 폐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정말 너무 심각한 상태입니다. 네. 나훈아 사망설만 해도 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영상이 한두 개 정도가 아니고요. 그래요? 엄청 숫자가 많기 때문에 팬들 사이에서는 더 혼란이 가중될 수밖에 세상에, 없는 이거 그런 심각한데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그 빈소와 정말 똑같은 모습 그런 영상들이 이제 올라오고 사진이 올라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짜 뉴스가 실제라고 믿은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거기다가 추모 댓글을 달기도 한다는 거예요. 좋은 곳으로 가세요. 눈물 납니다. 어머. 아까운 인재가 저물어 갔네요. 이런 글들을 실제로 올리고 있는데 진짜 누리꾼들 추모 댓글이 저렇게 올라온다고요? 어머 그렇죠. 세상 그러니까 어떡해요 진짜. 사실로 믿는 어머, 거죠. 어머. 그러니까 과거에 왜 그 스타들의 장례식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스타들이 조문을 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의 화면들을 교묘히 편집을 해서 마치 이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꾸민다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이 나훈아 사망설뿐만 아니라 지금 이 가짜 뉴스라고 하는 것이 특히 스타들과 연관돼서 전례가 또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고 있는데 방실이 씨 같은 경우에도 그 뇌경색 투병을 하고 있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분도 사망설이 돌기도 했었고요. 그랬어요. 그리고 이후에 연기자인 임동진 씨 같은 경우에도 느닷없는 사망설이 나와서 그러니까 생사를 완전히 바꿔놓는 거죠. 가짜 뉴스가. 이런 경우도 있었고 또 최근에는 가수 최백호 씨가 뇌경색으로 별세했다. 어머. 그래서 이때도 또 남진 씨가 등장을 합니다. 울음을 터뜨렸다. 이런 구체적인 상황까지도 나오다 보니까 여러 스타들이 가짜 뉴스의 피해자가 되고 있고 또 그것을 바라보는 국민들조차도 피해자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까 영상 보셨으면 여러분도 눈치채셨겠지만요. 저 나쁜 진짜 악질적인 가짜 뉴스를 만드는 세력들이요. 이건
오해는 마세요. 정말 적절한 표현은 아닙니다만 정성을 들여서요. 관련 비슷한 뭐 사진 같은 걸 박성배 변호사 그런 걸 교묘하게 찾아내서 짜깁기 편집을 해서 진짜 이거 믿게 만들고 있어요, 지금. 조회수를 올리기 위한 목적인데 일부는 이 조회수만 올릴 수 있다면 허위 조작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예를 들어 백종원 빚만 100억 남기고 사망, 김연아 고유림과 이혼 등 연예인 관련 가짜뉴스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궁금증을 유발하는 제목을 걸어놓고 클릭하면 광고로 연결되는 SNS 페이지도 부지기수이고 심지어 최근에 한 유튜버는 사망한 서세원 씨와 관련해서 이 가짜뉴스 영상을 20일간 25개를 올립니다. 그 과정에서 1,900만 건 이상의 조회수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아하. 유튜브 측 아주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일단 커뮤니티 가이드로 잘못된 정보를 금지하고 동영상에 오해 소지가 있거나 사기성 정보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삭제 조치를 합니다. 아울러서 이 커뮤니티 가이드를 3번 이상 위반한 채널은 수익 창출을 막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 조치 모두 이용자들의 신고에 기반한 일종의 사후 조치라 빠르게 대처하지 못하는 한계를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임주혜 변호사님 이거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 아닌 것 같아요. 이거 만든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목소리, 저 가짜뉴스의 목소리는 뭐 AI, 뭐 기계음이라 치지만 이걸 편집하고 뭐 짜깁기 하는 사람 분명히 사람일 거 아니에요. 인간 같지도 않은 사람. 그러면 그 사람들 잡아다가 처벌 못해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가짜뉴스 피해가 정말 커질 수밖에 없는 게요. SNS를 통해서 정말 일파만파 퍼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피해자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는데 사실상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게 밝혀진 이후에도 그 피해를 회복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네. 현행법상으로 이런 가짜뉴스를 처벌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결국 그 피해 당사자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공연히 사람을 비방할 목적 으로 어떤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를 훼손했다는 점에 책임을 물어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일 텐데요. 이걸 일일이 다 대응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문제는 만약 이 당사자가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하지 않는다면 이 가짜뉴스 자체를 처벌할 법 조항이 마땅히 존재하지 않는다는 지점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명예훼손으로 일부 벌금형을 받는다고 해도 이 조회수를 통해서 얻는 광고 수익이 더 크다 보니 무분별하게 이런 가짜뉴스가 양산되고 있기 때문에 빠른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가나와의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2차전에서 우리나라가 진 뒤 유튜브에는 동영상이 올라왔습니다. 가나의 골 중 하나가 무효며 피파도 심판에게 징계를 하기로 했다는 내용입니다. 지난 7월 유튜브의 또 다른 채널에서는 일본의 전 피겨 국가대표 선수인 아사다 마오가 한국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영상도 올라왔지만 이는 사실 무근으로 밝혀졌습니다. 유튜브나 SNS에서는 이렇게 검증되지 않은 소위 가짜 뉴스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가짜 뉴스를 접하는 경로를 묻는 말에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 등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을 꼽았고 개인 방송이나 SNS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허위 정보나 혐오를 부추기는 영상 등이 올라오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시정 조치를 합니다. 지난 2021년에만 유튜브에 884건, 올 상반기엔 1,800건에 달하는 시정 요청을 하는 등 건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유튜브 영상 등으로 퍼지는 허위 사실로 피해자가 생기면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정보통신망법 등에 따라 처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허위 사실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는 상황입니다. 명백하게 객관적 사실이 증명되고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왜곡하거나 아니면 거짓으로 얘기했을 경우 그런 경우는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다른 나라의 경우 독일이나 싱가포르에서는 허위 사실이 유포되면 기업들이 즉각 대응하도록 하는 법이 있습니다. 우리 국회에서도 언론사뿐만 아니라 1인 미디어로 인해 권익이 침해되면 처벌과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법안이 논의 중입니다.